마지막 파트로 경우의 수를 합시다. 경우의 수는 수학 전반에 걸쳐서 약간 수학이랑 약간 조금 결을 좀 달리 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다 정리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풀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돼. 느낌이 안 와요. 다른 문제들은 이때까지 못 풀거나 풀면 좀 실수할 수 있거나 그런데 얘는 언제나 느낌이 좀 안 와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특징적인 문제들을 좀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경우의 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나 사고라 그러는데 봅시다. 사건이 일어날 모든 가지수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이제 우린 경우의 수라 그러는데 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임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반복적이다, 임의적이다 라는 얘기는 반복적인 건 다시 또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다시 또 주사위를 던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주사위를 꽃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 다시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던졌어요. 이거 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운빨이죠. 운빨. 순전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3이 나오도록 이렇게 던지는 사건은 이렇게 3이 나오도록 던지는 사건은 경우의 수에 안 들어가요. 3이 나오길 바라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도록 위로 이렇게 던져서 떨어지는 경우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빠짐없이 구해야 되고 중복 없이 구해야 돼요. 센 걸 또 세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라는 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내가 센 걸 또 세는지 안 세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잘 고려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우의 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좀 특이하게도 이때까지 수학에 뭐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도 경우의 수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때까지 수학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경우의 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세냐면 일일이 세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민준이도 들어야지. 여기 이제 잤잖아. 아까 많이 잤잖아. 자, 이 하나하나 일일이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어요? 이걸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합시다.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얘는 가위 그럴 때 나오는 게 가위, 가위, 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가바보 좀 이상한데? 맞지?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하나씩 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세는 방법.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로 그리는 걸 우린 수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전에 그린 것처럼 A가
가위를 냈습니다. 바위를 냈습니다. 볼을 냈습니다. 이럴 때 이는 가위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바위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볼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바위를 냈을 때 가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나타내는 이게 수용도가 일종의 가지치기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벗어나면서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풀 수 있죠. 3, 1, 2, 3이라는 종이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2가 오고요. 3이 왔어요. 그 다음엔 여기가 3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앞에가 2가 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1이 오고요. 3이 올 수 이렇게 하나씩 다 세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수용도에 비슷하게 하나 셀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여러 장 있어. 1도 여러 장, 2도 여러 장, 3도 여러 장 있어. 그러면 1 왔을 때 1이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1이 왔을 때 2가 오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열해서 수용도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학생 3명이 시험지를 채점할 때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아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를 자기가 자기 거를 갖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걸 갖다가 교란순열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일이 세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일일이 세는 거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교란순열은 일일이 푸는 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걸 푸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A가 B가 있고 C가 있대. 학생 3명이 있는데 자기 채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지도 ABC라고 하면 ABC 이렇게 하면 시험지를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 안 하면 돼요. 그럼 A가 채점할 수 있는 시험지는 누가 있어? 누구 거와 누구 거? B와 B의 시험지와 C의 시험지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B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 C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남은 건 누구야? A 시험지와 C 시험지죠. 근데 B가 A 시험지를 채점하면 C는 자기 걸 채점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C밖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를 C가 하면 드디어 자기 거에 채점을 안 한 케이스가 나왔죠. A가 만약에 C 거를 하면 이제 남는 건 A하고 B죠. 근데 B가 B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A를 채점하고 얘가 B를 채점하면 되겠네. 더 있나요? 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답이에요. 아셨어요? 이렇게 일일이 푸는 방법.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잘 풀어야 돼. 그거를 경우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못 풀면 삐질겨. 왜냐? 내가 경우에서 좋아하거든.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에서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배웁시다. 이게 좀 애매한데 합의 법칙이 설명이 어떻게 있냐면 책에서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AB라는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A 각각 B라고 하면 이 경우의 수를 A, B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A와 B의 경우의 수는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두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죠? 이상하죠? 이게 요 말로 이해하려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시간의 연장선에서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 잘 들어야 돼.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은 이제 전체 사건과 부분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기억해줘.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방식인데 아주 뭐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나름 합의 사건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면 좋아요. 알겠죠? 전체 사건은 여러분이 정하는 건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사건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까지를 알고 싶어요. 이걸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전체로 볼 거야라고 보는 거야. 그럼 그게 전체 사건이 돼요. 알겠어요? 이게 전체 사건일 때 이 사건들을 쪼개서 볼 수 있어요. 쪼개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쪼갠 사건들은 이건 다 부분 사건이에요. 이거는 전체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을 물어보자. 그래서 A에서 B를 가려고 해요. 알겠죠? A에서 B까지 가려고 해 라고 했어.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게 무슨 사건? 전체 사건이에요. A에서 B까지 가는 게 전체 사건. 근데 여기 C라는 점이 있고 여기 D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거쳐서 가려고 그래. 어쨌든 간에 A에서 C를 거쳐가든 D를 거쳐가든 B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B까지는 도착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를 가려고 그래. 목표가. 식구들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 제주도를 가자. 오케이. 그럼 전체 사건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주도까지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식구들 따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전에 좀 들렸다 갈 수도 있고 뭐 부산에 들렸다 갈 수도 있고 뭐 곧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 또 들렸다 갈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여기에 들렸다가 가는 이런 과정들은 이건 다 무슨 사건이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직 사건이 안 끝난 거지, 그치? 제주도까지 안 도착한 거죠. 대전에 도착했어. 다시 여기까지 도착한 게 아니죠? 이건 부분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사건인데 이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하고 부분 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합의 법칙이고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보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A, C, B를 가는 경우가 있죠. B까지 도달했으니까, 그치?
이 경우의 수가 있고 A에서 B로 곧장 가는 경우의 수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수도 있죠. 그럼 여기 경우의 수와 여기 경우의 수와 여기 경우의 수는 다 더하시면 돼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들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근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있고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얘는 부분 사건이니까 이 둘은 곱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서도 요거랑 요거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하고 2를 어떻게 한다고?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두 사람인데 이거 두 사람 수업하는 게 10사람 수업하는 것보다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부분 사건들은 어떻게 한다고? 곱한다고. 부분 사건. 알겠어요? 여기 부분 사건 세 가지, 여기 부분 사건 두 가지니까 얘는 곱해요. 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6가지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거를 했다가 이렇게 갈 수? 이거 선택하고 이거 갈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으면 동시에 일어나. 근데 봐, 이 길로 갔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어? 이 길로 A에서 B로 갔는데 이 길로 갈 수 있어? 없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전체 사건을 보느냐 부분 사건을 보느냐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한 가지고 여기는 3, 3이니까 아, 너랑 너랑은 곱해. 너랑 너랑도 곱해. 그래서 6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곱해서 9가지. 너희 셋은 더해. 그래서 총 16가지가 나오겠군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사건은 어떻게 한다? 전체 사건은 더한다. 부분 사건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경우의 수는 수업 내용만 했다가는 15분 만에 진도가 다 끝나요. 끝까지 다 끝날 수 있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자, 몇 가지 더 봅시다. 두 종류의 주사위 A, B가 있는데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던져서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이 5의 배수니까 주사위는 뭐 여러 가지 주사위가 있지만 여기서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주사위는 6면체 주사위예요. 알았어요? 6면체 주사위, 6면체 6가지. 그래서 1부터 6까지만 숫자를 가져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5의 배수는 5가 나올 수 있고 10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5의 배수는 5하고 10 두 가지밖에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5가 나왔습니다. 5가 나오는 경우들을 한번 봅시다. A가 1이 나오면 B가 얼마가 나오는데? 4가 나오면 되죠? A가 2가 나오면 B가 2가 나오면 되죠? 미안해요, 3이 나오면 되죠. 얘가 3이면 얘 2, 얘가 4면 얘가 1,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전체 사건이에요. 5가 나왔어. 전체 사건. 오케이, 4가지. 자, 이번에는 10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10이 나오는 경우에 A, B로 하면 너가 1이면 9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4일 때 6, 5일 때 5, 6일 때 4, 세 가지가 있군요. 따라서 이 둘은 어떻게 합니다? 더합니다. 왜? 5가 나오는 사건, 10이 나오는 사건 다 전체 사건이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5가 나오는 사건이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동전 문제. 동전 문제는 무조건 일일이 푸셔야 돼요. 일단은 푸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전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고 진짜 여러분한테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면 색칠 문제예요. 색칠. 진짜 잘 푸셔야 돼요. 알았어요? 색칠 문제.
사람 어렵게 하는 문제. 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게 동전 문제예요.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보세요. 자, 그럴 때 이 문제는 동전 문제는 항상 2가지 형태가 나와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알겠어요? 지불 방법의 수, 의 수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의 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2가지로 물어봐. 그럼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건 이런 거야. 100원짜리가 나왔어. 그럼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죠? 50원짜리 2개를 내도 되죠? 이 2가지가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입니다가 지불 방법의 수야.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와 50원짜리 2개 내는 건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불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 1개를 내든 50원짜리 2개를 내든 금액의 수는 같죠? 그래서 이건 같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우의 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 가능하냐. 구분 가능하면 다르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할 텐데 지금은 일단 가보고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는 100원짜리는 쓸 수 있는 게 하나 쓰거나 안 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런 방법을 써요. 100원짜리는 안 쓰거나 다 쓰거나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원 지불하는 건 빼자라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5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총 3가지예요. 둘 다 졸려요? 10원짜리는 몇 가지가 있어? 안 쓰는 것까지 해서 4가지가 있죠. 얘 다 쓰는 게 전체 사건이니까 얘네가 다 부분 사건이 돼요. 그래서 곱해져요. 그래서 2, 3은 6, 4, 24, 24가지인데 이 중에는 셋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빵원을 지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빼줘서 23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불 금액의 수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전체 금액이 얼마야? 그러면 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200원이죠? 230원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1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지. 그러면 3개가 있으면 만들 수 없는 금액은 40원을 못 만들어. 40원을 못 만든다는 건 90원도 못 만들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0원부터 230원까지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못 만들어내냐면 40원 못 만들어내고 90원 못 만들어내죠. 똑같은 방식으로 140원 못 만들어내고 190원도 못 만들어내요. 240원도 못 만들어내지만 240원은 총 갖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거라서 어차피 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23가지 중에 이 4가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19가지 이렇게 푸시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도형 문제도 있는데 도형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피곤해하고 집중을 안 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